네, 안녕하세요. 김개미 주식 투자의 김개미입니다. 자, 먼저 왼쪽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식 차트 분석부터 매매까지 전체적인 주식 투자 교육이 개설되어 있으니 주식 투자에 대해 쉽게 배워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커피 한 잔 마실 거 아끼셔서 가입을 통해 체계적으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면 5월 첫 시장이 열립니다. 오늘은 6월이 오기 전에 5월에 천천히 사모아 볼 만한 종목 두 종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아이파크 브랜드로 유명한 종합건설회사입니다. 최근 양호한 주택 경기를 바탕으로 올해 실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시점이므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항상 먼 시야에서 월봉부터 보도록 할게요. HDC 현대산업개발은 2018년 5월에 현대산업개발에서 HDC와 이 HDC 현대산업개발로 분할이 되면서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차트상 굉장히 짧은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분할 직후부터 이렇게 작년 코로나 이슈로 바닥을 찍은 3월까지 계속해서 장기 하락 추세를 이어오다가 3월 저점을 기점으로 지금까지는 추세가 반전이 되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 기울기의 장기 하락 추세선 아래에서 계속해서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2019년 7월부터 무려 작년 3월까지 9개월간 월봉상 연속적으로 음봉을 만들면서 무섭게 하락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에 이렇게 저점 구간에서 거래량이 급증을 하면서 장기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했고 그 후로는 지금까지 이렇게 파동의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상승 파동을 반년간 이어온 만큼 하락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지만 올해 실적이 뒷받침이 되어준다면 오히려 이런 하락 조정을 기회로 저가의 매집 개념으로 매수 접근한다면 다음 상승 파동에서 빠르게 수익권으로 진입할 수 있겠죠. 자, 주봉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월봉에서 봤던 것과 똑같이 이 정도 기울기의 장기 하락 추세선을 이 시점에서 상승 돌파를 했고 현재는 이 정도 기울기의 상승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파동의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현재는 120일 이동평균선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이 저점에서 매수했던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물과 그 이전에 물려있던 투자자들의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매물대 소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나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겠죠. 일봉을 보도록 할게요. 최근 단기적인 흐름을 보면 위에서 저항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파동의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완만한 기울기의 하락 조정이 지난 2월을 기점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의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 기울기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완만한 단기 하락 추세선을 주가가 상승 돌파하는 흐름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실적의 방향이 가장 중요할 것이며 현 시점 건설 경기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 호실적을 통해 이 단기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며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처럼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보이고 있을 때가 매수 접근을 시작해보기에는 적절한 시점일 수 있겠죠. 하지만 최근 시장의 고점 논란과 함께 위태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무리하게 자금의 큰 비중을 매수하기보다는 하락 리스크에 충분히 대비를 하시면서 만약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시에 조금씩 저가의 물량을 늘려갈 수 있도록 분할적으로 매수 접근을 해주시면서 안전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자, 재무도 보도록 할게요. HDC 현대산업개발의 시가총액은 1조 8,454억 원으로 작년 순이익인 2,202억 원 대비해서 는 퍼가 8.38배, 올해 증권사 컨센서스 예상순이익인 3,638억 원 대비해서는 퍼가 5.07배로 절대적 기준에서 현재 주가는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예상이익 대비해서 퍼가 5배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주가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상장 후에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온 만큼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기업에 대한 기대치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극적으로 상승을 할 때는 항상 이러한 시장의 낮은 기대치 안에서 주가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을 때 많이 발생을 하며, 특히나 올해는 작년에 비해 이익단에서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되고 있는 시점이기에 충분히 매수 접근해볼 만한 종목일 수 있겠죠. 1분기 실적이 최근 발표가 되었는데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실적이 역성장을 했지만 이는 이미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던 상황으로 여기에는 이미 잠정 실적치가 반영이 되어서 바뀌었지만 증권사에서 예상했던 올해 1분기 예상이익 대비해서는 오히려 실적이 훨씬 더 잘 나온 상황입니다. 특히 아시아나 관련해서 지급했던 계약금에 대해서 전액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면서 이렇게 작년 3분기에 비용 처리를 이미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불이익은 회계상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증권사 컨센서스상 HDC 현대산업개발의 실적은 하반기를 더 기대하고 있는 듯합니다. 28일인 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보시면 2019년 신규 분양 축소로 매출액이 감소세를 보이지만 신규 분양은 2019년 6,392세대에서 작년 15,379세대로 2배 이상 증가를 했기 때문에 공정률이 올라가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매출액이 성장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무 안정성 측면도 보도록 할게요. HDC 현대산업개발은 작년 아시아나 인수자금을 위한 자금 조달 과정에서 유상증자와 차입금을 늘리면서 부채와 자본이 모두 상승을 했지만 특히 부채가 많이 상승을 하면서 부채 비율이 122%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자 보상 배율을 보시면 여전히 이자 비용 대비 영업이익은 17배 정도 수준으로 재무 건전성 면에서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습니다. 또한 아시아나 인수가 무산되면서 조달된 자금은 다시 채무 탕감을 통한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데 쓰일 확률이 높으며 오히려 이러한 자금 조달을 통해 신사업 등의 성장성 확보 자금으로 쓰일 확률도 있으니 이러한 부분 또한 기대감 형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주가에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시면 업계에서도 올해에는 부채가 감소하고 자본이 늘면서 부채 비율은 100%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는 걱정할 부분은 없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또한 유보율도 700% 이상으로 충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기업의 존속 가능성이나 안전성 면에서는 걱정할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HDC 현대산업개발은 상장 후 오랜 기간의 장기 하락 추세를 지나 현재 상승 추세로 진입을 한 상황이며 현재 올해 예상이익 대비해서 현재 주가는 퍼가 5배 정도로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으며 올해 주택경기 호조에 힘입어 실적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주가 상승을 통해 실적 대비 퍼를 높여갈 것으로 판단되기에 현 시점에서 충분히 매수 접근해볼 만한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무학입니다. 무학은 좋은데이라는 소주 브랜드로 유명한 주류 및 음료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무학은 2016년까지 양호한 실적을 내다가 이렇게 2017년부터 실적이 역성장을 하면서 2018년부터는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섰다가 작년 다시 흑자 전환을 하는데 성공을 하면서 현재 주가는 바닥권에서 조금씩 상승 반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월봉상 2015년 7월에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작년 3월까지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왔습니다. 이 시점부터 보시면 이 정도 기울기의 장기 하락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계속해서 파동의 고점과 저점을 낮추면서 하락 추세를 진행해 오다가 작년 9월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장기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했고 그 후로는 이렇게 아래에서 상승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파동의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상승 추세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봉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오다가 이때 상승 돌파를 했고 이렇게 파동의 저점을 높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계속해서 주가가 6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저항을 받고 하락 추세를 이어오다가 최근 60일 이동평균선을 상승 돌파하면서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120일 이동평균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지만 실적 턴어라운드 기조에 힘입어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상승 돌파하면서 정배열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봉을 보시면 계속해서 완벽한 역배열로 하락 추세를 이어오던 주가는 이렇게 현재는 완벽한 정배열로 진입한 상황으로 장기 추세 반전에서 나타나는 주가 흐름의 신호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런 식의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파동의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으며 최근
고점을 높이는 상승 파동이 진행 중이므로 다음 하락 파동이 나올 것을 충분히 예상하며 한 번에 큰 자금을 매수하기보다는 천천히 분할적으로 저가 매수를 해 나가는 전략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자, 재무도 보도록 할게요. 현재 무학의 시가총액은 2,331억 원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작년까지 적자에서 작년 흑자 전환을 한 기업으로 이익을 통해 가치 분석을 하는 펄을 기준으로 가치 평가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학은 현재 시가총액이 적정한 가격인지에 대해서 자산가치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보고서를 보도록 할게요. 작년 사업보고서상 재무현황표를 보시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황금성이 높은 유동자산 1,020억 원에서 재고자산 115억 원을 차감하면 현재 황금성이 높은 자산은 905억 원입니다. 이 현금성 자산 905억 원에서 기업이 지고 있는 모든 빚인 총 부채 740억 원을 차감하면 현재 기업의 순현금 가치는 165억 원입니다.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주목하는 부분은 황금성이 낮은 부동산, 공장 등을 나타내는 비유동 자산 항목에서 여기 보이시는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입니다.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주가연계증권, 상장주식, 수익증권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이 기업이 주가연계증권 ELS 그리고 상장주식 등에 투자를 해놓은 자산으로 보통 주가연계증권 ELS의 경우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는 점으로 인해 비유동자산 항목에 배치가 되어 있지만 이는 사실 금융투자자산으로서 현금성 자산으로 충분히 분류를 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금융투자자산 항목이 2,50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상황이므로 현재 기업이 지고 있는 모든 빚은 총 부채를 차감한 순현금 가치 165억 원에서 현금성 자산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금융투자자산 2,500억 원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현재 이 기업을 매각한다고 생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소 청산 가치는 적어도 2,665억 원 이상이라고 판단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는 이 기업이 갖고 있는 2,000억 원 규모의 부동산 등의 유형자산과 300억 원 규모의 투자부동산 등을 제외한 현금에 가까운 자산으로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 기업의 가격인 시가총액 2,331억 원과 비교했을 때 자산가치 측면에서 현재 기업의 주가는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주가가 기업의 자산가치 대비해서 저렴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 기업의 주가가 앞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받으면서 제 가격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 부진으로 적자를 내면서 현재 갖고 있는 자산을 까먹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흑자로서 잘 유지를 해 나가며 자산을 증식시켜 나갈 수 있는 기업이라는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의 사업에 대한 견고함과 성장성에 대해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 기업의 확장성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무학은 앞서 실적과 주가 차트에서 보았듯이 좋은데이라는 소주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흥행에 성공시키며 2016년까지 가파른 성장성을 유지해 왔으나 이를 이어서 수도권에 진출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 점유에 실패를 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학은 수도권 돌파 실패를 계기로 해외 수출로 눈을 돌렸고 이렇게 700만 불 수출탑을 쌓았다는 기사들을 통해 수출에 있어서 긍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보고서 상에서 매출상을 보시면 작년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힘든 상황에서 매수는 하락을 했지만 그 상황에서 수출은 2019년 매출 78억 원에서 작년 182억 원으로 2배가 넘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출을 통해 성장성을 확보한 상황에 경기 회복과 함께 내수 실적도 회복을 한다면 올해부터는 충분히 실적이 성장세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무학은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며 재무부담을 내리기 위해 부채를 이렇게 줄여나가며 작년에는 부채 비율을 14%까지 떨어뜨리는 마진율 개선을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익률 개선과 함께 실적 턴어라운드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재무 안정성 측면도 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부채를 이렇게 크게 줄이면서 부채 비율은 14% 정도에 기업이 이익을 통해 회사에 쌓아둔 돈을 나타내는 유보율은 9,000%가 넘는 상황으로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무학은 현재 현금성 자산 가치에도 못 미칠 만큼 현재 주가는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으며 실적 부진으로 인해 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소외를 받고 있지만 이러한 자산 가치와 수출로 인한 성장성 확보 그리고 경기 회복을 통한 내수 회복 등으로 올해 실적 회복세가 가시화된다면 시장에서 다시 충분한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고 HDC 현대산업개발과 무학이 투자를 해볼 만한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판단되신다면 무리하게 한 번에 자금의 큰 비중을 매수하시지 마시고 꼭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시에 조금씩 매집하면서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자금을 나누셔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자분들 모두 성투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